전문 분야 시즌즈, 양육 태도가 아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양육 발달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와 대화가 맡긴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원민우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것은 모든 부모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대화할 때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놓고 대화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서 네네. 아이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이제 오늘 주제로 가져오셨는데, 네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신 어머님들의 가장 큰 주호소는 아이가 대화가 안 통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많이 갈등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덧붙이가죠. 꼭 애 아빠 닮아가지고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대하는 방식을 조금만 더 몇 가지 팁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랑 갈등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남편과 부부싸움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네, 일단 이제 합리적인 설명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유와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야 바로 안 돼, 야 하지 마 하는 것보다 앞에 조금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즉 바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콜릿을 먹고 싶다고 하면은 이때 그냥 안 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밥을 먹게 되니까 지금 초콜릿을 먹으면은 밥 먹기가 싫어질 거야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부모가 대체 왜 나한테 저것을 거부하는지를 아이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납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애들은 항상 왜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설명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좀 이따 밥 먹어도 지금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네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내를 해주고 설명해 주시면은 그래도 3번의 기회는 좀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이한테 뭔가 이제 이거 하자 했는데 아이가 왜 해야 돼요? 하면은 처음에 설명을 해주죠. 예. 이러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아요? 하면 2번째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가 거기서도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또 3번째 네. 물어본다면 그때는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야. 앞에 충분히 한두 번으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째는 좀 끊어주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진짜로 궁금해서 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진짜 그냥 하기 싫어서 더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째는 좀 끊어달라고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규칙은 이러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네네. 설명을 할 때는 하되 네네.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를 계속 조종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단호한 네네. 모습도 보여라. 그렇죠. 그냥 네. 무조건 이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제 예. 규칙을 이제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네. 합리적인 설명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네네. 아이에게는 어떤 나쁜 영향이 미칩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어떤 모습을 좀 보면은 부모님도 좀 일방적인 어떤 규율을 좀 정해놓고 그대로 돼야만 돼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죠. 특히 이제 봐보면은 조금 이제 이런 바쁜 사회생활하는 아버님들이 보통 이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은 2가지 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반항적이고 고집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항상 좀 억울해해요. 왜 안 된다는데요? 예. 한마디로 앞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이 바로 이제 제지만 가하니까 항상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거죠.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장난감 치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치우러 가지? 이렇게 이제 아이가 네.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이제 더 이제 고집을 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지금 이제 밥을 치워야 되니까 좀 정리해야지 밥을 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은 아이가 이제 밥 먹는 시간이니까 치워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편이겠고요. 2번째는 아이가 문제 해결 방식을 조금 공격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한테 뭔가 설명 없이 바로 제지가 나갔기 때문에 아이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말로 해결하기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먼저 앞에 좀 설명을 해줘야지 아이가 어떤 문제 해결할 때도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아이가 대응할 때도 조금 최대한 이제 대화로 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는군요. 네, 맞죠. 부모에게서. 네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걸 그냥 강요했으니 나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땐 다른 사람에게 그냥 강요하는 게 맞지 이렇게 네네. 생각할 수 있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부모에 대한 어떤 애정적인 관계가 계속 이제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의도를 좀 계속 오해를 아이가 이제 부모의 의도를 이제 오해하다 보니까 부모님 나를 좀 믿지 않는구나. 부모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네. 앞에 충분히 설명만 있다고 하면은 아이가 오해하지 않을 것인데 오해한다라는 게 조금 더 약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억울해한다라는 표현이 참 와 닿는 게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2명이나 3명이 있을 때 부모는 똑같이 공평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늘 차별받는다고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A, B, C가 있을 때 A는 B보다 나는 더 조건받아. B는 또 A보다 조건받아. 이렇게 느끼는 거고 네네. 그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네. 반항을 하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 그렇게 반항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첫째가 조금 더 있거나 혹은 아니면은 뭐 어떤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좀 첫째를 더 이뻐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첫째가 많이 억울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첫째를 더 챙겨주고 첫째의 먼저 이렇게 좀 더 편애하는 느낌 나는 가정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약간의 애정을 좀 그러니까 못 받고 있다라는 그 아이한테는 따로 시간을 좀 줘가지고 이 친구한테 좀 대화를 한다거나 조금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아이한테 넣어줘야지 어쩔 수 없이 억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도 그럼 괜찮습니까? 아이가 2명, 3명이다. 한꺼번에 네. 다 같이 놀러 나가는 게 아니고 네네. 1대1로 그러니까 네. 한 아이만 데리고 가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네. 뭐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네네. 아이에게 정서적인 발달 이런 거를 시킬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쨌든 아이가 이제 사랑을 나눠 가졌던 그 상황에 벗어나 가지고 온전하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좋을 네.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다투죠. 싸우죠. 싸우게 되면 네. 가장 부모가 해야 될 행동 중 하나가 거기서 솔로몬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너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사과해, 안아줘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약간은 분리해가지고 첫째만 따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일이야 하면 이제 첫째가 이제 말할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동생이 이랬어 하면은 무조건 다 받아주라는 거죠. 그래. 너 입장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나 같아도 때렸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데 근데 동생을 조금은 놀랐겠다. 다음도 말하는 게 좀 어때? 하고 좀 보내놓고요. 네. 둘째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 들어주는 거. 무슨 일이야 하면 형아가 이랬어 하면은 맞아 형아 진짜 나쁘다 하면서 또 둘째 이제 공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예. 해줘가지고 그 마음을 좀 이제 해소를 좀 시켜준 다음에 근데 형한테 이렇게 뺐으면 형도 기분이 안 좋을 거야. 다음부터는 안 되면 엄마한테 차라리 도와달라 그래 라고 해가지고 아이한테 말하고 보내라는 것이죠. 그럼 굳이 아이들이 화해를 안 시켰어도 또 다시 알아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배운 것은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 저렇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됐고 어쨌든 엄마는 내 편이구나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조금 더 이런 문제 해결할 때 대화로서 풀게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얘기 듣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까? 네, 그래야지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 명 친구 말하고 있으면 옆에서 또 끼어요. 아닌데 막 이렇게 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맞아요. 차라리 분리시켜가지고 따로따로 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새로운 규칙을 할 때 설명이 없었던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갑자기 뭐 설명하려고 해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네, 그래도 꼭 그러니까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에 꼭 설명을 해주고 아이한테 혼내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께서 물어보셔요. 혹시 혼낸 다음에 설명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미 아이가 기분이 상했어요. 네. 뒤에 말이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앞에 설명을 해주시고 혼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렇게 또 설명해드리면 또 이렇게 또 물어보셔요. 아니 저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또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말하죠.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 우리 어른들도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잖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더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꼭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아이한테 어떤 제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한테 제안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너무 이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간결하게 핵심만 설명을 해줘도 충분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때 설명을 할 때 아이한테 내 생각을 조금 이렇게 아이한테 관철을 시키기 하기 위해서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고 2절, 3절, 4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딱 그 핵심만 말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 아마 문제가 그거 아닐까요? 아이들끼리 다투면 네네.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거는 예전 부모님부터 늘 해왔던 얘기여서. 네네. 근데 애들은 늘 다투잖아요. 맞아요. 다투면서 뭐 이렇게 약간은 손이 좀 나가고 네네. 그럴 수도 있어서 폭력은 안 돼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네네.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제 그게 너무나 아이들 수준에는 너무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네. 싸우지 말고 지내.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가면 어떻게 해결해를 아이들은 모르고 무조건 사이좋게만 지내래요. 그럼 아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충분하게 좀 들었잖아요. 예. 듣고 이제 지금 동생은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뺏는 모습이 있고 형은 뭔가 싫으면 때리는 게 있겠구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은 연극이 필요합니다. 연극.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랑 같이 상황극을 좀 이제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막 뭔가를 이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옆에서 막 뺏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뺏게 되면 이제 엄마가 옆에서 말하는 거죠. 나한테 뺏지 않고 나한테 말로 해주면 내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뺏지?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아빠가 듣고 미안해. 나 이거 좀 빌려주면 안 될까라고 이걸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보고 있어야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첫째가 예를 들어 이제 막 때리는 모습이 있다고 네. 하면은 그 모습 같은 경우에도 때리기 전에 선택권을 하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너가 가지고 싶지만은 내가 좀 해야 되니까 이따가 좀 더 줄 수 있을 건데 지금 하고 싶어 하면 이따가 할래. 이게 선택권을 아이한테 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도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추상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부모가 좀 모델링을 좀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네. 싶습니다. 늘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들어서 네.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애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때 말을 전할 때 좀 포인트가 있어요. 좀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멀리서 그냥 이렇게 총사하면서 야 이렇게 해야지 빨리 정리해 이렇게 한 경우가 좀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바쁘거든요. 그쵸. 할 일이 많아서. 네. 꼭 조금 아이한테 가가지고 신체가 닿아주면서 아이 눈을 마주친 다음에 엄마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지금 정리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밥을 먹어야 돼서 정리해줘 하면은 훨씬 더 아이들이 더 잘 듣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눈 좀 마주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 좀 권장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시간에도 그랬었고 항상 뭐든지 적당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네네. 설명을 하라고 하셔서 설명을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훅 가는데 네네.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별로인 거죠. 그렇죠. 너무나 길게 이렇게 일단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은 아이를 많이 존중하는 겁니다. 예. 존중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이렇게 대화로 설득하려고 하겠고 아이가 납득될 때까지 이야기를 해줄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예. 물론 좋죠. 착한 부모가 돼보려고. 그렇죠. 친구 같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네.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일단은 가장 문제점이 말대꾸가 많아집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자기가 납득이 되어야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자 얘들아 이거 하자 하면 다른 친구들은 네 하는데 아이 혼자만 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예. 하고 자꾸 말대꾸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과한 설명은 아이들한테 또 좋지도 않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적당한 설명. 네네. 예. 그리고 단호한 모습. 네네네.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논리, 감정의 균형 이런 걸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모가 또 이제 이렇게 길게 말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결국은 지루해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맞아요. 말만 네네 해놓고 그냥 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핵심이 정말 짧고 굵게 끝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은 아이가 처음에는 집중해서 듣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반항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아이가 듣다가 이제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지니까. 그러니까
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예. 실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컵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너 이거 깨트리면 어떡해? 너 깨트리면 너 발 밟으면 발 찢어진다. 발 찢어지면 병원 가지고 꼬매야 되는데 너 깨트리면 되겠어. 막 설명을 막 길게 해주신 거예요. 아이가 처음에 이제 듣다가 이제 들어도 이제 안 들은 척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만 조금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아이가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실제 친구들 관계에서도 만약 이제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으면은 그 감정 생각하는 것보다 옳고 그름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 이제 대인 관계에서도 조금은 아이가 우리가 이제 성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다 치지 않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단 T? 말이에요. 아, 그렇죠. T라고 한마디로 정말 T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것도 대문자 T들 이러면은 서로 이제 조금은 피곤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관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게 약점이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어서 네. 아이들도 은연중에 그걸 배웠겠죠. 네네.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네네. 설명을 해주고. 근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낯설 수도 있는 거라서. 네네. 그렇지만 이 아이가 머물러 있는 사회는 학교이고 네네. 거기서도 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네. 서로의 교육 정도가 다르니까 네네, 또 맞아요. 배우는 그 가치가 다르니까 네. 그걸 또 공유하는 것도 네네. 거기서 또 아이가 배우는 거겠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부모님께서는 잘 하신 겁니다. 이제 잘 하신 거고 어쨌든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했던 모습이 좋으니까요. 예. 네, 이걸 아이가 이제 사회에 적용시켰을 때는 조금 깎이는 모습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일반화 작업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아이가 뭐 혼자 봐가지고 스스로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냥 한번 조금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겠고 만약 아이가 이것을 조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속 아이가 그 다른 타인에게 그 설명만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하면 예. 사실은 이제 엄마 말을 조금 이제 줄여야 되겠죠, 줄이기도 사실. 하고. 네. 예. 근데 엄마들은 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아빠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무뚝뚝하거나 대화 자체에 좀 힘들어 하시는 아빠들도 계셔서 네, 맞습니다. 어떤 뭐 좋은 조언 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아버님들은 꼭 좀 이제 어머님들이 아빠가 아이랑 같이 대화가 별로 없으면은 좀 이 아이랑 좀 대화 좀 해 하면은 아빠들 자 앉아봐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자 이야기 한번 해봐 이렇게 지금부터 한단 들어야죠. 말이에요. 네. 각 잡고 하신단 말이에요. 네. 아마 아이들은 부담스러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놀이 도중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아이랑 같이 그냥 공놀이 하다가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본다거나 아이랑 같이 퍼즐 같이 맞추다가 오늘 힘든 일 없었어? 이렇게 놀이 도중에 아이한테 말을 해야지 앉아봐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면 애들이 대부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아이의 좀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들은 막 좀 듣다가 이건 아니야 너가 이렇게 행동했었어야 돼 자꾸 조언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아버님들께 그 팁을 좀 드려요. 아버님이 아이랑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말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진짜? 대박? 헐. 이것만 일단 말씀드려요. 아, 무슨 말이냐? 아이가 와가지고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가면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나 오늘 상 받았어. 대박. 음. 나 오늘 좀 이렇게 길 걷다가 좀 넘어졌어 그러면 헐 이런 거에만 해주라는 것이죠. 네. 그럼 아이들이 그 아빠의 어떤 그런 반응에 더 신나가지고 말하게 네. 됩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더 이제 팁을 드리면은 앵무새 기법이 좀 더 들어가면 좋다라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친구랑 싸웠어? 진짜? 너 오늘 상 탔어? 그러면 너 상 탔구나 대박. 아,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이들은 아빠가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네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버님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세 가지. 진짜? 대박? 헐만 해달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거조차 어렵다면은 조금 아버님들이 아이한테 가가지고 좀 신체만 좀 많이 닿아주면서 눈도 마주치면서 토닥토닥 거리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아니,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다 저절로 나오는 행동들인데 네네. 이걸 뭔가 정리를 하려다 보니 그러나 또 깨달은 바는 또 있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질문하고 네네.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은 아이랑 대화에선 첫 번째 아이랑 공감을 잘해줘야 돼요. 너 오늘 좀 자세를 보니까 오늘 좀 화나 보여. 무슨 일 있었니? 네. 너 오늘 좀 기뻐 보인다? 어떤 즐거운 일 있었니?
조금 서운한 모습이 있어 보이는데 아빠도 뭐 서운한 거 있었니? 즉 아예 감정으로 시작을 해야지 아이들이 더 대화가 잘 된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라고 이유를 좀 물어봐 주는 것과 예.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칭찬하기입니다. 오늘 너랑 대화하니까 정말 즐겁다. 엄마 아빠한테 말해준 게 참 고마워.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대하는 것을 아이한테 칭찬을 주면은 아이는 더 나랑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할 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 없는 집안보다는 대화 있는 집안이 훨씬 좋은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걸 잘 만들어놔야지 사춘기 때 아이들이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어떻게 컸느냐에 따라서 사춘기가 심하게 오고 그렇지 않고의 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일상생활을 어떤 부모한테 말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아이들이 느낀 친구들은 결국은 이제 사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컨트롤하지 못해요. 예. 하지만 아이가 똑같은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니까 엄마 아빠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다닌 거구나. 어떠한 지금 상황들이 있구나. 알게 되니까 어쨌든 직접적인 도움을 못 주겠지만은 간접적으로라도 아이한테 서포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원민우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